코레일이 호남선 KTX 요금을 평균 10% 할인하기로 했지만 꼼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탑승률이 높은 시간은 할인해주지 않는 데다 할인 기간도 무기한이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시도 교육감들이 정부가 요구한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기로 해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 누리 예산 지원이 끊길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가 쓰레기 종류에 따라 수거업체가 달라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쓰레기 수거 체계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비보호 좌회전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잘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아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코레일이 비싼 요금 논란을 빚은 호남고속철도의 KTX 요금을 평균 10%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탑승률이 높은 시간은 할인해주지 않고 할인 기간도 무기한이 아니어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코레일이 다음 달 2일부터 호남선과 전라선 KTX 요금을 평균 10% 할인합니다. 탑승률이 높은 출퇴근 시간대는 5% 안팎의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새벽과 낮 시간대는 20%까지 올려 평균 할인율을 10%로 맞추겠다는 겁니다. 코레일이 뒤늦게 할인에 나선 이유는 10년 전에 당시 건교부 장관이 오송역 분기점에 따른 추가 요금을 받지 않기로 약속한 데다 최근 비싼 요금 논란으로 KTX 예매율이 10%를 밑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꼼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월 18일 토요일에 익산에서 용산을 가는 KTX 요금표를 살펴봤습니다. 서대전을 거치는 오전 7시 35분 열차의 할인폭은 20%지만 오전 10시 15분과 10시 43분, 낮 12시에 직통 열차표는 전혀 할인되지 않습니다. 승객이 많은 시간대의 요금이 그대로여서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10% 할인 문제는 경부선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당연히 할인돼야 되는 거고 19km 돌아가는 5송 부분들에 대해서 똑같이 할인율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거의 최소한 20% 정도는 할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금을 깎아주는 기간이 무기한이 될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코레일은 운행기관이니까 이제 장사 좀 된다 싶으면 자꾸 줄이려고 하겠죠. 코레일에서는 자꾸 이거를 단기로 줄이려고 할 거고 우리는 자꾸 장기로 늘리려고 할 겁니다. KTX 요금이 할인된 건 반가운 일이지만 탑승률이 높은 시간대에 할인 폭이 적고 할인 기간도 무기한으로 확정되지 않아 꼼수라는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어린이집 누리 예산 지원이 다음 달부터 끊길 것으로 보입니다. 시도교육감들은 정부가 요구한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에서 모인 시도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 예산에 추가 편성을 하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전북을 비롯해 대부분 지역의 누리 예산은 이달 말로 바닥납니다.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기로 했으며 누리 예산의 국고 지원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국고 지원분과 자체 예산 편성한 상태에서만 진행하고 그 이상의 추가 편성은 없다라는 거죠. 지방채 발행을 고려했던 일부 교육청들도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감사가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있다는데 뜻을 같이 한 것입니다. 시도교육감들의 합의로 다음 달부터 전북의 어린이집에는 누리예산 지원이 끊길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교육청은 광주교육청과 비슷하게 일단 학부모 부담으로 돌리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면 환급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부담으로 돌릴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국고 지원이 나중에라도 이제 오면 그때는 소급해서 반환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북에서 누리과정 대상인 영유아는 2만 3천여 명, 연간 예산은 810억 원가량이 필요합니다. 시도교육감들이 누리예산 추가 편성을 거부하고 정부도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다음 달 보육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조창인입니다. 전북도의회가 이른바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를 유보시켰습니다. 전북도의회는 건물을 사고 팔 때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임대차의 경우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중개수수료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 했지만
부동산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조례를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에 이어 경기도가 반값 중개 수수료 조례를 통과시킴에 따라 전북도의회는 늦어도 5월 안에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쓰레기 수거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쓰레기 종류에 따라 수거업체가 달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건데 2년 전의 입장과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입니다. 재활용 쓰레기와 연탄재, 폐목 등이 놓여 있습니다. 한 장소지만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는 4곳이나 됩니다. 전주시가 종류에 따라 수거업체를 따로따로 선정했기 때문으로 전체 수거업체는 14곳에 이릅니다. 문제는 분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업체마다 수거를 서로 미루는 쓰레기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막 섞어져요, 이게. 이게 쓰레기 분리서는 청소 아저씨가 좀 고달프신 것 같더라고. 전주시가 현재 쓰레기 수거 체계의 타당성을 외부 전문 기관에 맡겨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민간 위탁 방식과 구역 등을 전면 재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생활 폐기물 수거 체제를 3개를 전면적으로 좀 백지 상태에서 놓고 재검토해보자는 의미에서 전문 연구조사기관에 지금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의 이번 방침은 2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겁니다. 전주시는 2년 전에 용역 결과를 내세워 수거 체계가 합리적이라면서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전주시가 14개 민간업체에 주는 한 해 쓰레기 수거 비용은 250억 원에 이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AI 발병이 의심되는 정읍의 오리 농장에서 오리 15,000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읍시 고부면의 한 오리 농장이 고병원성 AI가 발병한 다른 지역 농장에서 새끼 오리를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나 예방 차원에서 오리 15,000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병원성 AI 발병 여부는 오는 22일 오후에 판명됩니다. 지난해 전북의 귀농 귀촌 가구가 4,285가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취업과 주택난 등으로 지난해 전북으로 옮겨온 귀농 귀촌 가구가 4,285가구로 1년 전보다 43%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114억 원을 들여 수도권에서 귀농 귀촌 박람회와 귀농학교를 열어 젊은 귀농인을 더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 때 좌회전이 가능한 비보호 좌회전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여전히 비보호 좌회전을 잘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아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교차로입니다. 1차로에 차량들이 직진 신호가 들어오자 좌회전을 시작합니다. 직진 신호 때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입니다. 차량이 없을 때는 빨리 빠져나가니까 훨씬 낫고 전체적으로 차가 오면서 서로가 양보를 해주니까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경찰이 전국에 이 같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 체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교차로 190여 곳에 비보호 좌회전을 도입한 전북 경찰도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잘 모르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좀 언제 어떤 구간인지는 좀 알고 계세요? 실제로 빨간불에도 좌회전을 하거나 녹색불에 우두커니 서 있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본 사람들이 바쁘니까 이렇게 좀 차가 원활히 빠져줘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막 정체 현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 충분한 홍보와 계도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반드시 그 교육과 홍보가 좀 적극적으로 병행이 돼야지 좀 효율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도 처음에 좀 계도 기간이 좀 필요하겠죠. 교통신호등은 헷갈리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생명불인 만큼 경찰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시가 호남제일문 내거리와 동산 고가교 도로를 넓힙니다. 전주시는 호남제일문 내거리에서 동산 고가교 사이 1km의 도로 확장 공사를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4차로를 6차로로 넓히고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확보할 계획으로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부품연구원 종합시험센터가 오늘 군산에서 준공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종합시험센터는 1km 길이의 주행 성능 시험장과 다양한 시험 장비를 갖추고 있어 굴삭기와 휠로더, 크레인 등 건설 장비의 주행 성능과 연비 등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인 건설기계 부품연구원은 지난해 3월 군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만 5천 명의 얼굴을 새긴 대형 조각품 강용면의 만인보가 전시됩니다. 유명 뮤지컬의 주제곡을 만날 수 있는 갈라 콘서트도 무대에 오릅니다. 문화가 소식 하원호 기자입니다. 기쁨과 슬픔, 고통과 분노, 세상의 온갖 희로애락이 얼굴에 드러나 있습니다. 작가는 자신이 직접 만났거나 매체를 통해 알게 된 15,000명의 얼굴을 18m 길이의 대형 작품에 담았습니다. 스마트폰에 갇혀 소통하지 않는 현대인들의 모습도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다는 거. 그 사람 중에서도 나쁜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결합하고 서로 상호 보완을 가지고 가면서 좋겠다는 의미를 담겨 있고. 유명 뮤지컬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갈라 콘서트가 전주에서 열립니다. 정영주, 이은율, 김성민 등 가창력 있는 배우들이 뮤지컬 캐츠와 오페라의 유령, 레미제라블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주제곡을 선보입니다. 잘 알려진 곡과 좀 유명한 명곡들, 뮤지컬 명곡들을 좀 소재로 해서 많은 분들이 친근감 있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식탁과 의자는 못이나 접착제 대신 전통 짜맞춤 기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저장 장치 USB는 전통 문양으로 멋을 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 문화를 접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상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30년간 방송기자로 일해온 이재호 리더스 스피치 경영연구원장이 말하기를 주제로 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재호 원장은 무엇보다 경청을 통해 상대방과 정서적 공감을 이뤄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익산과 공주, 부여 등 백제왕도의 유적을 복원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오늘 문화재청과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과 함께 부여 정림사지에서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복원 정비사업 준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준비단은 내년 6월까지 백제왕도 복원 정비사업의 종합계획과 연차별 추진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조달청과 우정청, 병무청, 중소기업청 등 전북에 있는 국가기관 9곳이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직원 500여 명에게 탄소 포인트제 가입을 권고하고 각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에너지 절약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전북도당 위원장이 동료 의원에게 막말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은 어제 서울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탈당자의 복당을 놓고 동료 의원과 의견 대립을 보이는 과정에서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전북에서 아파트 2,400여 가구가 분양됩니다. 부동산 전문 컨설팅 회사인 부동산 114는 군산시 미장동과 옥산면에 1,009가구, 전주시 동산동과 효자동에 612가구, 정읍시 연지동에 821가구 등 모두 2,442가구가 다음 달에 분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주택 수요자들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 도청 사건과 관련해 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조합장이 체포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전북 모 축협조합장 장모 씨를 체포해 도청을 지시하고 이를 유포하는 데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장 씨의 상대 후보이자 전 조합장이었던 박모 씨가 다른 간부와 나눈 사적인 대화를 도청해 유포시킨 혐의로 장 씨의 선거운동을 도운 이모 씨 등 축협조합원 3명을 구속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임실군 오수면 55살 박모 씨의 양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병아리 8만 마리와 양계장 21개 동 가운데 19개 동이 타 소방서 추산 4,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양계장 안에 있던 열풍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순창이 23.3도까지 오른 것을 비롯해 전주 21.3도 등 대부분 20도를 웃돌았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맑겠지만 낮 기온이 15도 안팎에 머물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전주기상대는 다음 주 월요일에는 기온이 더 떨어졌다가 화요일부터 다시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